우주는 당신이 풀 수 있을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똑같은 문제를 거듭 내준다. 인생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문제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게 한다. 난관에 부딪힌 당신을 우주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준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물 하나를 받는다. 바로 삶이라는 선물이다. 이 삶이라는 선물 안에는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개는 그 선물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능성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 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식 수준만큼만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물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뇌 속에서 매일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순간의 기쁨과 자극만 쫓지만 돌아서면 인생의 허무함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고뇌를 지우고 스트레스와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히 지금 현재를 즐기는 소울 마스터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 소울 마스터를 통해 창조적이며 뛰어난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 천재성, 직감, 대가다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천재들은 무엇이 다르다고 보는가? 나는 천재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천재성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행력의 합이다. 여기서 네 단어가 각각 다 중요하다. 실행력은 뛰어나지만 아이디어는 그저 좋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래도 대체로 괜찮은 인생을 산다. 두 명사 앞에 다 가장 약한 형용사가 올 때 난관이 예상된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뛰어난 실행력과 만날 때 한계없는 타고난 인생을 살 기회가 생긴다. 뛰어난 실행력은 훈육의 문제로 머리로 배울 수 있다. 뛰어난 아이디어는 음양, 가슴과 머리, 영혼과 에고가 조화를 이룰 때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긴다. 평생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늘 오프라인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 머리 위로 우주와 연결된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선이 있다. 바로 그 선으로 우리는 비범한 아이디어를 전달받는데 문제는 그 선 위에 있는 영혼만이 받을 수 있다. 비범한 아이디어 혹은 영감은 예고 없이 대체로 편안할 때 찾아온다. 샤워 중에 받기도 하고 장거리 운전 중일 때 혹은 소파에서 쉴 때 받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뇌의 이른바 감마파 상태를 말하는데 내가 만난 초능력자들은 단지 신통력이라고 한다. 서로 부르는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같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긴다. 근본 신뢰가 부족해서 우리는 대부분 자신만의 뛰어난 감마파 영감에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모차르트도 피카소도 세익스피어도 아니잖아 라며 무시해버린다. 2번 생각하지 않으므로 아이디어는 그 즉시 사라진다. 그리고 더 높은 나에게
그 신호를 받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 오프라인에 있을 것이며 예의 그 생각과 패턴에 거듭되는 흐름 속에 갇혀 있겠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낸다. 중요한 사실, 오늘 떠오른 아이디어가 한두 해 뒤에 대단한 성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곳에서 감마파를 받아들인 거인 마스터들이 이것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에 원천이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암, 힘, 영감을 받음으로 자신의 뇌는 수신기일 뿐이라고 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아무리 지성 혹은 상상력이 뛰어나더라도 혹은 둘 다 가졌더라도 그것이 천재를 만들지는 않는다. 사랑이 천재를 만든다. 천재의 영혼은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이 작곡되었다. 단지 써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직감은 신성한 선물이며 이성은 충실한 하인이다. 우리는 하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선물은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청중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이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타인의 이론으로 사는 교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가 타인의 시끄러운 소리에 묻히지 않게 하세요. 보다시피 역사의 거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 위의 세상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늘 의식했다. 그 연결을 천재성, 영혼, 신, 직감, 하늘, 정신, 원천, 사랑, 에너지 등 각자 다른 용어로 표현했을 뿐이다. 직감을 믿어라. 당신 영혼의 힘을 개발하려면 위와의 영적인 연결, 즉 직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마스터들이 모두 간접적으로 말해온 이 직감이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일까? 나는 직감이 당신 영혼이 보내는 다정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깃털처럼 부드러워서 우리는 그 조용한 소리를 곧잘 놓치곤 한다. 특히 요즘처럼 뭐든지 넘치는 사회에서는 산만해져서 더 그렇다. 매일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광고 메시지들, 수많은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포스팅만 봐도 그렇다. 주변이 시끄러울수록 내면 세상은 더 놓치게 된다. 큰 것들은 모두 고요할 때 나타난다. 기도할 때 당신은 신에게 말을 건다. 그런데 명상할 때는 신이 당신에게 말을 건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아무런 영감도 받을 수 없다. 선이 막혀 있어서 그렇다. 나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영감을 구한다. 내 경험상 새벽의 영혼이 전화가 방해 없이 도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어떻게 생각을 버리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인간의 오른쪽 뇌는 창조적, 감정적이고 왼쪽 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감마파 영감은 그러므로 창조적인 오른쪽 뇌를 타고 흐른다. 뇌의 양쪽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논리에만 의지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무작정 페달만 밟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당신의 현재 에너지장이 거대한 안테나라고 생각하자.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 당신이 매일 거듭 느끼는 감정들이 무한한 우주로 쏘아 올려진다. 그렇게 그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당신은 이것과 똑같은 것을 더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끌어당긴다.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들인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원하는가? 좋다. 그럼 더 나은 감정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감정을 생산하는 에너지 진동수가 높은 행동이 바로 공감, 용서, 정직, 선행, 웃음, 존경, 관대함, 기쁨, 인정, 보살핌, 배려, 사랑의 행동들이다. 다음은 감정 에너지 진동을 꾸준히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유기농 품질이면 더 좋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죽은 가공 음식은 피한다. 행동과 실천을 위한 역동적인 음악들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부드러운 음악들로 각각 하나씩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쓰지 않는다. 불소는 우리 뇌 속 송과선을 딱딱하게 한다. 송과선이 잘 기능할 때 수면 주기가 좋아지고 호르몬 수치와 스트레스 조절이 쉬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의식의 고양에 좋다. 송과선은 우리 뇌 속에서 두 세계를 연결해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다.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잘 조성한다. 당신의 진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비판하지 않을 친구들이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우되 당신의 길이 무엇인지는 묻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기껏해야 그 사람에게만 맞는 진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당신만의 창조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낼 길을 찾아내라. 당신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가라. 그러고 싶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의 침묵이다. 인생에서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당신도 한 명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를 끊임없이 한탄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극적으로 과장하는 침소봉대가 습관인 사람들 말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래야 무엇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느낄 수 없을 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그렇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과거의 일이라도 극적으로 소환해내야 한다. 그럼 잠시라도 에고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과거는 그것에서 배우라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농담도 두 번째 들을 때는 잘 웃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픈 과거는 왜 자꾸 이야기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 과거와 자신을 너무 동일시해서 그 과거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핑계가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대학 중퇴자야. 어차피 망한 인생이야. 무슨 일을 하든 부모님은 늘 말했지. 더 잘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이 계속 되씹는 자신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들 때문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앞유리를 덮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백미러만 보고 달려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당신에게도 믿음 문장이 있는가? 다음의 질문들로 한번 알아보자. 나는 이런 정체성을 언제 받아들였나? 이 믿음 문장으로 내가 진짜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일어났던 그 부정적인 일에 대한 나의 해석이 정말 옳은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 인생과 앞으로의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까지의 당신의 이력이 곧 당신의 운명은 아니다. 당신은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인생을 바꿀 기회는 매 순간 초 단위로 생겨난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에게 의식적으로 단호하게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하고 떠나보내자. 때때로 당신을 힘들게 했을 생각을 떠나보내자. 감정의 자유를 얻는 법.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당신이 아닌 것은 모두 한 번은 떠나보내야 한다. 이때 용서가 당신 내면의 자유와 감정의 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참 많다. 언젠가 누군가 혹은 무언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수년 동안이나 그때 느낀 분노를 가슴에 품고 그 분노가 먹여 살리는 냉소 혹은 이기성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준다. 물론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온전히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반대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바꾼다. 몇 초밖에 안 걸리는 용서로 깊은 슬픔, 두려움, 분노로 수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결정은 당신 스스로 내려야 한다. 아무도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강력한 질문 하나.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나의 이야기지만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에 확신이 든다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라도 우주가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이것은 안개 자욱한 밤. 쾰른에서 베를린으로 운전해 갈 때와 비슷하다. 두 도시 사이에는 600km가 놓여 있지만 안개 속의 운전자는 100m 앞만 볼 수 있다. 하지만 7, 8시간 후에는 어쨌든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것은 강력한 질문이며 우주의 굉장한 힘을 움직이는 질문이다. 이 질문 후에 며칠 안에 의식 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의외의 생각 혹은 그림이 그 답이다. 그것을 따라가라. 그럼 뜻밖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며 점점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게 될 것이며 근본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영혼이 우주의 인도를 받는 순간이 원래 그렇다. 우주의 힘을 여는 법. 1. 한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듣고 싶은지 데드라인을 정하라. 2. 마음을 내려놓는다. 3. 긍정적인 감정, 사람, 자연, 혹은 건강한 음식 등으로 에너지를 높인다. 4. 일상에서 신호를 보고 받아들인다. 기회는 당신 스스로 의식적으로 결심부터 해야 찾아온다. 기회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온다. 오늘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면 우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일에 걱정을 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주와 연결된 내 자신이 말하는 영혼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사색의 정원에서 만나요.